여기 도장 하나 찍을게요. 2026년 4월 30일 오전 삼성전자 회계팀 책상 위에 결제 서류 한 장이 올라옵니다. 도장이 찍힌 순간 7만 명짜리 노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도장 한 장이 정확히 얼마짜리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2억 원,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 값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2억짜리 도장 한 장이 어떻게 6억 5천만 원 협상 테이블을 흔들고 5만 원짜리 명세서 한 줄까지 거꾸로 거슬러 내려갔는지, 그리고 그 끝에 왜 여러분 매달 통장에서 빠지는 4만 원이 서 있는지, 끝에서부터 한 칸씩 거꾸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끝칸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4월 32일 오전 삼성자 1분기 컨퍼런스 콜이 열리고 있었어요. 박순철 CFO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던집니다. 휴머노이드 사업을 공식 추진하겠습니다. 이 한 줄이 흘러나간 직후 회계팀 책상 위에 결제 서류 한 장이 올라옵니다. 서류 제목은 미래 로봇 추진단 신설, 안에는 세 줄이 적혀 있었어요. 단장 영위, 핵심 인력 영입, 그리고 R&D 베팅.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결제 한 장이 끝칸이에요. 우리가 거꾸로 추적해야 할 마지막 도장이 바로 이겁니다. 단장 자리에는 오준호 박사가 앉습니다. 카이스트에서 휴보를 만든, 흔히 휴보 아빠라 불리는 그분이에요. 그 옆 칸에는 나사, 혼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출신 연구자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핵심 인력 한 사람당 연봉이 약 5억으로 책정됐어요. 쉽게 말하면요, 한국 평균 직장인 연봉의 10배가 한 사람 통장에 매년 꽂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회사 한 곳만의 베팅이 아니었어요. 같은 시점, 정부도 같은 책상에 같은 도장을 찍습니다. K-휴머노이드 R&D 예산 2026년부터 2030일까지 3,535억 원. 국가 단위 베팅이 회사 결제선 위에 함께 놓인 거예요. 숫자로 보면요, 회계팀 입장에서는 이 도장을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옆 나라도 아니고 옆 회사 사례가 이미 답을 들고 있었거든요. 현대차 아틀라스, 키 1.9m, 무게 90kg에 56관절, 24시간 가동되는 일꾼입니다. 도입 비용은 대당 약 2억, 연 운영비는 1,400만 원 수준이에요. 여기에 사람을 대입해 보세요. 같은 자리를 3교대로 채우면 인건비가 연 약 3억. 로봇은 그 10분의 1입니다. 거절하는 쪽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는 숫자예요. 그리고 회계팀 책상 위에는 이미 시범 데이터까지 같이 깔려 있었습니다. 같은 시점 평택 1라인은 천장에 매달린 무인 운반 로봇, 이른바 OHT가 웨이퍼를 실어 나르고 있었거든요. 작년 말부터 신설된 디지털 트윈 센터가 그 공정을 가상 공간에 그대로 복제해 24시간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쉽게 말하면요, 전등도 사람도 거의 없는 무인 공장, 이른바 다크팩토리가 이미 한쪽 라인에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회계팀 입장에서는 도장 찍을 명분이 책상 위에 2겹, 3겹으로 쌓여 있었던 셈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회계 담당자 앞에 이런 서류가 올라왔을 때 누구라도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4월 30일 도장이 찍혔어요. 단독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장 한 장이 2억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회사가 이런 결제를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찍을 수 있었을까요? 회계팀이 그렇게 단단해진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같은 책상 위에 같이 놓여 있었거든요. 한 칸 뒤로 가봅시다. 그 도장이 찍힌 책상 옆에는 한 사람 통장에 6억 5천이 꽂히는 협상 테이블이 같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 한 칸 뒤로 가봅시다. 4월 30일 그 도장이 찍힌 책상, 거기서 딱 2달만 뒤로 감아보면 같은 건물 같은 층에 또 다른 책상 하나가 놓여 있어요. 3월의 임단협 협상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 위에 어떤 숫자가 올라왔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부문 고연차 1인 평균 성과급. 사측이 내민 카드가 5억 2천만 원. 노조가 내민 카드가 6억 5천만 원. 1억 3천만 원 차이를 두고 회사 한 곳에서 협상이 붙은 거예요.
숫자로 보면요. 사측 한 5억 2천이 어느 정도냐. 한국 중소기업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2,985만 원입니다. 17년치예요. 신입으로 입사해서 40 넘을 때까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받는 돈을 협상 테이블 위에서 1년치 성과급으로 도장 한번 찍는 겁니다. 그것도 사측이 적게 부른 쪽이고요. 노조는 거기서 1억 3천을 더 얹어달라고 6.5억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평균 연봉부터 비교해 드릴게요. 한국 직장인 평균 약 4,400만 원. 삼성자 직원 평균 약 1억 2천만 원. 이미 3배 격차예요. 그 3배 위에서 다시 부문별로 한 번 더 갈라집니다. DS, 그러니까 반도체는 2025년 OPI가 연봉의 47%로 확정됐어요. 2024년 14%에서 47%로 한 해 만에 3배가 뛴 겁니다. MX 모바일은 상한선인 50%까지 갔고요. 그런데 같은 회사 VD, DA, 그러니까 TV, 생활가전, 그리고 네트워크 부문은 12%. 같은 사원증을 목에 걸고도 부문 하나 바뀌면 OPI가 4분의 2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시청자분들이 가장 분노하시는 지점이 따로 있어요. 댓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한 줄. 회사가 적자였을 때 노조가 월급 반납을 제안한 적 있나요? 호황이면 6.5억을 부르고 불황이면 회사 책임이라고 합니다. 손익이 한쪽으로만 흐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협상입니까? 청구서입니까? 자, 이상하지 않으세요? 회사 한쪽 책상에서는 휴머노이드 2억짜리 결제 도장을 찍고 있어요. 같은 시점, 같은 회사, 같은 4월 30일. 그런데 또 한쪽 책상에서는 1인 6.5억을 두고 협상이 벌어집니다. 두 책상은 복도 하나 사이예요. 저는 이걸 결제선의 두 책상이라고 부릅니다. 한쪽은 임원실의 도장 책상, 다른 한쪽은 협상실의 카드 책상.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같은 회로의 양끝이에요. 도장 책상이 6.5억을 정당화하고 6.5억이 다시 도장 책상을 정당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은 따로 있어요. 이 6.5억의 동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6.5억짜리 카드를 협상 테이블 위로 밀어 올리려면 그 뒤에 어마어마한 자금과 명분이 있어야 해요. 그 동력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한 칸 더 뒤로 가봅시다. 한 칸 더 뒤로 가봅시다. 3월 협상 테이블에서 또 한 칸 거꾸로 2달 전인 2026년 1월 1일 아침으로요. 그날 삼성전자 직원들 급여 명세서에 한 줄이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초기업 노조 조합비 한 달 10,000원이던 게 50,000원이 됐어요. 한 번에 5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어제까지 동전 한 달이던 자리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지폐 5장으로 바뀐 거예요. 명분은 2가지가 붙었습니다. 첫째, 쟁의권 신분 보장 기금. 둘째, 파업 기간 스태프 1인에게 매달 300만 원짜리 수당을 줄 재원. 회사 책상 위 도장이 찍히기 넉 달 전에 직원 명세서 위에서 이 2줄이 먼저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평균 조합원 기준 한 달 4만 원이 더 빠져나갑니다. 1년이면 48만 원. 중소기업 신입사원 한 달 월급의 5분의 1쯤 되는 돈이죠. 그런데 이걸 초기업 노조 7만 명대 조합원 전체로 환산하면 연간 약 350억 원짜리 새 재월이 통째로 생겨납니다. 어디서요? 직원들 통장에서요. 그러면 이 350억은 어디로 갔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신분보장기금과 파업수당이라는 명분이 붙는 순간 이건 협상 테이블의 쟁의권을 사실상 사오는 돈이 됩니다. 노조가 들고 들어갈 마이크에 배터리를 갈아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350억 새 재원이 6.5억 협상의 마이크를 잡았고 6.5억 협상이 회사 책상에 2억짜리 도장을 정당화했습니다. 같은 말을 한 번 더 갈아 끼워 볼게요. 거꾸로 풀면
명세솔 4만 원이 노조 마이크가 되고 그 마이크가 다시 회사 도장이 됩니다. 한 줄로 더 줄이면 5만 원이 6.5억을 만들고 6.5억이 2억을 정당화합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대체 비용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사람을 한 명 더 쓰는 비용이 로봇 한 대 들이는 비용 위로 올라가 버린 상태예요. 인건비가 자동화 비용 위로 올라간 순간 회사 의사결정은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갑니다. 망설일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거절하는 쪽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파트 2에서 제가 결제선의 두 책상이라고 불렀던 그 비유 기억나시죠? 임원실의 도장 책상과 협상실의 카드 책상. 두 책상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회로의 양 끝이었어요. 명세서 한 줄이 첫 칸, 회사 도장이 끝 칸입니다. 1월에 직원 한 사람 통장에서 빠져나간 4만 원이 3월 협상 테이블에 6.5억을 미어 올렸고 4월 30일 책상 위 2억짜리 도장을 정당화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회로를 어떻게 알아챘을까요? 그 답이 회로의 또 다른 끝, 노조 출입문 앞 풍경에 있습니다. 자, 회로의 또 다른 끝으로 가봅시다. 그 끝은 회의실도 회계팀 책상도 아닙니다. 노조 출입문 앞이에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그 출입문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손에 든 건 입사 서류가 아니라 탈퇴서였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4월 28일 하루 탈퇴자 100건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29일 500건으로 뛰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다시 1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창립 후 최대 기록이에요. 가전부문 한 곳에서만 10일 동안 약 2,50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한때 정점 약 7만 6천 명이었던 초기업 노조 조합원이 5월 초가 되자 보도별로 약 7만 명대 초중반까지 주저앉았어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건 그냥 탈퇴가 아니라 도미노였습니다. 한 사람이 빠지자 옆 사람이 빠지고 옆 사람이 빠지자 옆 부서가 통째로 흔들렸어요. 노조 안에서도 균열이 갔습니다. 동행노조는 5월 4일 공동투쟁본부에서 이탈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전삼노조는 초기업 노조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어요. 같은 편이 같은 편을 향해 마이크를 돌려잡은 겁니다. 한 30대 가전 직원이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용만 당하다 팽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직장인 커뮤니티 분위기는 더 차가웠습니다. 고소하고 시원하고 통쾌하다. 사필 규정이다. 회사 안 사람과 회사 밖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감정을 공유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1000명짜리 줄을 거꾸로 따라가 보면 출발점이 회사 책상 위 도장 한 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조의 등을 돌렸지만 그 등을 돌리게 만든 진짜 회로의 첫 칸은 1월의 명세서였고 끝 칸은 4월 30일의 도장이었어요. 5만 원짜리 명세서 한 줄이 6.5억 협상을 미어 올리고 그 6.5억이 2억짜리 도장을 정당화하고 그 도장이시 7만 명을 흔들어 도미노를 만든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건 조용한 도미노예요. 도장 한 장에서 시작된 줄, 그리고 그 줄 끝에 휴머노이드가 서 있습니다. 비교는 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야근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조합비를 5배로 올리지 않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결제 서류 위에 도장을 찍는데 한 번도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통쾌하다는 댓글이 쏟아지는 그 회로의 끝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노조가 지키려 했던 바로 그 일자리들입니다. 부메랑이에요. 노조의 등을 돌린 사람이나 노조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회로 안에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이런 회로일까요? 같은 라인을 만드는 옆 나라가 60년 동안 다른 회로를 돌렸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만 이런 회로일까요? 같은 라인을 만드는 옆 나라가 60년 동안 다른 회로를 돌렸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핵심입니다. 대만 TSMC는 1987년 창업 이후 지금까지 무노조입니다. 한 세대 반이 지났는데도 노조가 없어요. 숫자로 보면요, TSMC 2014년 순이익이 약 1조 7,200억 대만 달러,
그중 성과급으로 쌓아둔 돈이 2061억 대만 달러입니다. 1인당 약 264만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 1억짜리 봉투, 노조와 협상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사회가 실적 기준 하나만 보고 직접 정합니다.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노조는 단기적으로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와 사회에 부정적이다. 노동 분쟁이 미국 자동차 산업을 파괴했다. 미국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 무노조예요. 2024년 미국 정부가 195억 달러 보조금을 주면서 노조 보장 압박을 넣었는데 입장 한 줄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버틸까요? 반도체 라인은 24시간 돌아갑니다. 온도, 습도, 먼지 모두 극정밀로 관리되는 환경이에요. 라인이 한 번 멈추면 다시 가동하는 데만 막대한 시간이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요. 반도체 공장은 파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래서 외신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파이낸셜 뉴스 2026년 5월 13일자 보도예요. 빅테크들은 노조 리스크가 큰 삼성 대신 TSMC로 갈아탈 것이다. 이제 역추적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TSMC는 회로 자체가 다릅니다. 끝칸에 도장 대신 1억짜리 봉투가 직원 손에 직접 건네집니다. 한국은 도장 책상과 명세서 책상이 따로 떨어져 있는데 대만은 한 책상에 직원이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같은 라인을 만드는 두 회사인데 회로가 정반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회로의 끝은 어디로 갔을까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정리해고 분쟁 309일 고공농성 끝에 사명이 HJ2중공업으로 바칩니다. 한국 GM 군산공장 2018년 결국 문을 닫았어요. 발레 오전장은 노조 분쟁이 13년째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회로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읽어낸 곳이 있습니다. 노조도 아니고 정부도 아닙니다. 바로 회사입니다. 그러면 한국 직장에 남은 카드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단서. 이번엔 끝에서 시작이 아니라 시작에서 여러분 본인까지 데려갑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도장 한 장이 6.5억을 정당화했고 6.5억이 5만 원 명세서에서 출발했고 그 명세서가 74,675명 도미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회로의 첫 칸, 그 명세서 한 줄은 결국 여러분 회사 명세서와 어떻게 다를까요? 거꾸로 한번 따라가 봅시다. 숫자로 보면요. 2024년 한국 노조 조직률은 13.0%입니다. 그런데 이 13%가 펑평하게 깔려 있는 게 아니에요. 300인 이상 대기업은 35.1%, 30인 미만 사업장은 0.1%거든요. 공공부문 71.7%, VPS, 민간부문 9.8%, 약 7배 격차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국에서 노조라는 협상 카드는 사실상 대기업, 공공 일부만 손에 쥐고 있는 카드예요. 5만 원 명세서 한 줄은 여러분 대부분에게는 그저 남의 회사 얘기입니다. 여기에 자동화가 겹칩니다. KDI 2024년 분석에 따르면 한국 일자리의 38.8%가 이미 70% 이상 업무 자동화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2030년이 되면 약 90% 일자리에서 90% 이상 업무가 자동화 가능하다는 전망이에요. 한국 직장인 42%가 내 일자리가 AI에 대체될 수 있다고 답했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분배 합의의 투명성 없이 한국형 노조 모델이 자동화 시대에 진입하면 결과는 하나입니다. 회사 책상 위 결제 서류는 매년 빨라지고 협상 카드는 매년 얇아집니다. 카드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직장에 남은 마지막 단서는 뭘까요? 3가지입니다. 첫째, 분배 합의의 투명성이에요. OPI 산정 기준을 공개하는 겁니다. 결제선의 두 책상, 그 도장 책상과 카드 책상을 한 책상으로 모으는 길이거든요. 둘째, 현대차 단협처럼 신기술 도입 시 노사 합의 조항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겁니다. 강성이 아니라 합의권으로요. 셋째,
TSMC 봉투 모델과 한국 강성 노조 사이 어딘가 부문별 분리 노조 모델을 검토해 볼 때입니다. 도장 책상과 봉투 책상 사이에 새 책상 하나를 끼워 넣자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번 달 명세서 한 줄. 그게 5년 뒤 회사 책상 위 도장 한 장과 어떻게 연결돼 있을지 거꾸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회로의 첫 칸은 늘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 명세서에 오늘 새로 추가된 한 줄이 있다면 그 끝에는 어떤 결제 서류가 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자동화 시대의 한국 노조가 가진 마지막 협상 카드, 단체 협약 속 신기술 도입 시 합의 조항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